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면접 준비 전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인성면접의 단골 질문들이 무엇인지 질문의 유형으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경험 질문, 상황 질문, 자기 이해 질문들을 좀 나눠보고 그 중에서도 경험 질문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좋은지 답변 방법의 프로세스까지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외에 자기 이해 질문, 상황 질문, 직무 관련된 전문성의 질문들에 어떻게 답변하시면 좋은지 좀 더 깊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이해 질문의 유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본인이 본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강점은 뭡니까? 본인이 가장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자, 본인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강점이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 강점은 책임감인데요. 제가 굉장히 잘하는 건 요리예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막 엄청 태도적이고 직무적인 거 안 하고 제가 굉장히 잘하는 거 피아노 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잘하는 거 음악을 들으면 바로바로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게 좋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 같은지 단어로 한번 설명해봐라. 자신의 별명은 뭐냐? 왜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자신을 화폐 가치로 말한다면 얼마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게 1억이요. 화폐 가치로 셀 수 없어요. 100원이요. 이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100원일 때 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봤거든요. 내가 100원인데 왜 100원이냐고 그랬더니 100원짜리 동전은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동전이고 편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꼭 화폐 가치가 5천만 원 1억이야 셀 수 없어요.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면 나올 수 있어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 어떤 사람입니까? 또는 자신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판단하고 이해한 후에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는지, 요런 거 가지고 답변하는 프로세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될 것 같습니다. 뭐예요? 자신이 어떻게 평가될 것 같은지 단어로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이게 두 갈씩. 아시죠? 이게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물었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저 자신은 바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 신중한 사람이라고 평가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신중한 사람이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왜 친구들이 나를 신중하거나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은지 그 이유, 그 근거를 설명해야 되겠죠. 평소에 본인이 신중하거나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할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근거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과대표를 하면서 그랬다? 그러면 과대표를 할 때 내 역할이 뭐였고 내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했길래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내가 이렇게 신중한 사람 또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됐으니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예시를 볼게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까? 쭉 이렇게 써 있거든요. 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하면 되겠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대학교 2학년 과대표로서 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과대표로 축제 체육대회를 이끌었습니다. 대회 한 달 전부터 전공 수업 후에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어서 단체 경기를 연습해야 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연습 장소도 세팅을 하고 남아서 정리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친구들도 조금씩 불만 없이 연습하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제가 굉장히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체육대회에서 수상은 못했지만 과 친구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대표로서 책임감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참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제가 힘든 상황이어도 저에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의 사원이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됐죠, 여러분? 자, 답변이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실 때 이런 거예요. 면접의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써요. 그리고 답변 쓴 거를 보통은 외우죠. 근데 이렇게 답변을 쓸 때 그냥 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써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내가 이런 질문에는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지? 가 이렇게 체계가 좀 정리되어져 있어야 여러분이 답변을 이렇게 쓸 때도 훨씬 더 수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이렇게 대답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걸로 밥 벌어 먹잖아요. 저는 이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사 그냥 눈 안 보고도 주사 놓으시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냥 답변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1단계 뭐 얘기하고 2단계 뭐 얘기하고 이렇게 흐름을 잡은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라고 자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한번 볼게요. 자신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단점이 있다면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이거 우리 어디서 했어요? 자, 이거 어디서 했어?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항목별로 작성할 때 개선점, 단점 쓰는 데서 우리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 잘 쓰신 분들은 실제 면접 와서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개선점은 뭡니다. 정확하게 한 단어로 얘기하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개선점은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제 성격은 뭐 한 가지 일에 빠지면 몰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몰입은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강한 집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제가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한 사람이냐면요. 제가 이런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그 강점으로 끝나면 질문하고는 상관없는 대답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점인 듯 단점 같은 강점 같은 너를 쓰지 말고 확실한 단점 얘기하십시오라고 제가 자소서 때도 엄청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다소 내향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향적인 성격을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는 이런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걸 고치고자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런 노력의 결과 제가 이 정도까지는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까지가 나와주는 게 마무리죠.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세스를 딱 그려놓고 난 이런 프로세스에 맞춰서 답변을 써야지 라고 하셔야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쭉쭉쭉쭉 해낼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걱정이 좀 앞선다는 것입니다. 평소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으로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대학교 1학년 연합동아리 발표대회에 참여해보라는 선배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과 진로 목표를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설명하는 기회였지만 강당에서 발표하는 게 두려운 나머지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한 친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멋있게 발표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수상하는 모습을 보며 먼저 걱정하고 도전하지 않는 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계기가 나오잖아요. 계기가. 그죠? 그럼 어떻게 고쳐요? 그 후 전공 수업 발표 기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자고 다 노력했고 하루에 못해도 3번 정도는 발표를 하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전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과대표 업무까지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최소한 제 생각을 상대에게 자신 있게 전달하고 의사표현할 수 있는 홍길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어느 수준까지 되었는지를 쫙 일렬로 프로세스별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개선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개선점조차도 뭔가 좀 잘 프로세스 세워서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의 질문의 세 번째 유형인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있냐? 그 이유는 뭐냐? 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유형은 뭐예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다. 반드시 처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2갈씩.
별표 치세요. 두 가지씩이에요. 자, 어떤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적극적인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왜요? 당연히 그 다음 질문으로 이게 나오지 않아요? 왜요? 예, 그 왜요? 왜인지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왜 이런 유형하고 일하고 싶은지를 설명해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내가 적극적인 사람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목표가 있을 때 더 빠르게 뭔가를 하더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반드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을 원하게 된 나의 경험을 짧게 한번 설명해 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하고 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이렇게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동료 유형하고 일하고 싶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랑 일을 하게 된다면 상황 질문으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스타일. 왜냐면 요즘에 이제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만 요즘 세대들은 개성이 강한 세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막상 병원 현장에 가시게 되면 일하게 되는 위의 선배들은 9세대이시죠.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자기의 소위 말하면 유연하지 못한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꼰대 기질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꼰대 기질을 보이는 사람하고 난 죽어도 못해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이 친구가 아무리 자기 일을 잘해도 조직 생활은 위기 질서가 있으니까 윗사람하고도 못 지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함께 원하지 않는 유형이 누구냐. 그런 유형하고 만약에 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여러분 되게 많이 나와요.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함께 하고 싶은 동료 유형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고 싶은 동료의 유형은 적극적인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확실히 과제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 대학교 1학년 유적지 답사 과제로 해서 간호학과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참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와주면 적극적인 친구가 도와줘서 우리가 수월하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적극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그 친구를 잘 따르고 나는 다소 좀 지원해주는 역할이니까 이런 적극적인 친구들의 팔로우업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뒤가 잘 맞을 것 같아서 나는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라고 마무리하셔도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딱 나온다. 그러면 내가 면접에 답변을 하기 전에는 글을 쓰기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한번 핵심을 정리하시고 그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 이해 질문,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 방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직무 전문성 묻는 질문들도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 인성 면접은 조직 생활에 필요한 자질이나 태도인데 태도는 회사에 필요한 사실이 태도지만 자질 안에는 전문성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질 묻는 전문성 질문들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지원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노력이 뭔지 또는 지원 분야 업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라든지 또는 학창시절 지원 분야에 관련돼서 학업 내용 좀 설명해 보고 배운 점을 어떻게 입사 후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든지 또는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 중에서 업무에 가장 물론 여러분은 간호면허가 있지만 그런 거 외에 혹시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라든지 입사 후에 하고 싶은 업무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간호지만 나는 신장이다, 나는 외과다, 나는 응급이다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런데 희망하는지 업무 수행에서 또는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문성 측면에서는 많이 묻는 질문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게 어떤 준비를 했냐 당신이 어떤 전공 과목을 들었던 게 우리 병원에 와서 업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냐 또는 당신이 간호 면허야 너무 당연한 거니까 간호사 되려면 그런 면허 외에 뭔가 업무를 그래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는 가장 취득했던 자격증 중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애착을 갖고 있는 자격증이 있느냐 본인 스스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것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병원은요 특히 마지막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 가치 그게 윤리일 수도 있고요 청렴일 수도 있고요
공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덕목을 묻는 것도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는 좀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원 직무는 왜 그러니까 직무 면접은 왜 보느냐? 결국은 업무 이해도, 업무 준비도 다시 나와요. 적합성, 직무 적합성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걸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쪽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해부학 실습을 하셨어요? 그럼 그때 했던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신경외과적으로 이런 치료 실습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때 하셨던 A라는 이론에 기반해서 한번 실습했던 거 쭉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경험적으로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전문성이 어떤 영역들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실습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전문성이 있습니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간호학과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실습 경험도 되게 많이 물어볼 거고요. 병원에서 임상 실습하셨던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직무 면접에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챙기시면 좋고, 직무 면접에서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 갖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어떤 걸 알게 됐고 어떤 걸 배우게 됐고 그러니 이렇게 할 것이다 까지로 좀 전문성 있게 근거가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한 게 뭐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뭡니다. 이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실 이런 노력들이 당신 회사에 내가 간호 업무를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제가 그렇게 누차 강조했던 이유. 저는 예를 들어 업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환자의 개별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환자 개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똑같은 수술을 해도 증상이 있어도 환자의 연령이나 교육 환경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별화를 위해서 집중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앞으로 회사를 가면 이런 식으로 업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답변을 달아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질문은 사실 여러분의 간호와 관련된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 얘기는 못하고 방금 말씀드린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들었다, 전공에서 배운 점은 뭐다, 이런 거는 이 과에선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의 형태로 한번 답변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황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상황 질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거든요. 몇 달 전서부터 잡아둔 개인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퇴근 10분 전에 팀장님이 갑자기 야근을 요청합니다. 팀장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상황을 주고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팀장님이 본인에게 다음 달 개최될 사내 행사를 기획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생각하는 행사 방향과 내가 생각했던 컨셉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팀장님한테 조율하고 의사를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연락이 없던 고등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하는데 식사 자리에서 자기가 자동차 딜러가 됐으니까 자동차 구매를 권유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아리에서 간부 역할을 맡고 있는 당신이 1박 2일 MT를 기획하고 있는데 본인이 다른 간부들은 바다로 가자고 하는 선배 한 명이 계속 계곡 가자고 한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선배에게 다른 사람 다 바다 가자고 하는 계곡 가자고 하는 선배랑 어떻게 소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의 다 공통점은 뭐죠? 자,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황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상황 질문 같은 경우는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배를 설득해서 계곡을 가자고, 바다를 가자고 하겠습니다. 또 정답이에요. 다른 친구들을 다 설득해서 선배가 원하는 계곡으로 가자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원자가 말하고 선택하는 게 정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원자의 답변을 계곡 가겠습니다, 바다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왜 내가 절대 다수가 원하는 바다를 선택하고 소수가 원하는 선배의 계곡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 반대로 내가 왜 선배가 선택한 계곡을 가자고 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상황 면접의 채점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황 면접에서는 자기가 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참지 않겠다, 참겠다. 그죠?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난 참지 않겠다, 참지 않겠다. 난 이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겠다. 정답이에요. 나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참고 그 지시를 따르겠다. 왜냐? 내가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난 그래서 이렇게 행동할 거다. 어떻게 선택해도 오케이다. 그러면 평가의 포인트는 뭐냐? 예를 들어서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참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참지 않고 윗사람에게 말할 것인지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평가의 답변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겠다, 안 참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유를 설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런 상황 면접에서 여러분한테 조금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팀장이에요. 여러분이 팀장님이세요. 자,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가고 싶은 내가 팀장이에요. 근데 저기 아래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 바로 아래에 있는 뭐 대리급,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중간 정도 된 3년 차의 간호사가 저 밑에 있는 신입사원한테 부당한 지시를 내려요. 내가 그렇게 쭉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 신입사원이 안 참네요. 부당한 지시 있는 거를 정확하게 3년 차 간호사한테 얘기하네요. 따박따박 대들면서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선배를 그냥 하나씩 그냥 목숨줄을 하나씩 잡고 가네요. 내가 이거를 팀장으로서 봐요. 이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를 내가 봐요. 그럴 때 내가 저 신입사원이면 어떨 것 같아? 내가 저 신입사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고하겠대요. 112에. 막 이런 사람 있어요. 112에 신고하는 거 정답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맞다고 하면 정답이라고 했잖아요. 다만 내가 그걸 봤어요. 팀장으로서. 근데 밑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네요. 그거를 보고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걸 112로 전화하기 전에 한 번쯤은 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정말 부당한지 물어보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관점을.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질문이 여러분이 이제 뭐 면접 질문 받으실 때 가장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질문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팁을 드리냐? 본인께서 팀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밑에 있는 팀원이 부당한 지시를 참겠다, 참지 않겠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만약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신입사원을 본다면 나는 과연 그 신입사원이 어떻게 생각될까를 생각하시게 되면 훨씬 더 저는 훨씬 더 현명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유형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경험 질문, 상황 질문, 직무 전문성 질문 우리가 다 해봤는데 사실은 이런 뭐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평소에 그래도 좀 여가 생활을 하는지 뭐 책을 많이 읽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책에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책 이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뭐예요? 이 책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 이 책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에 남는다면 기억에 남는 핵심적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짧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기 전, 비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의미를 더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전 이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가족에 대해서 소중하기보다는 당연시 여겨왔는데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들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족 안에서 또는 친구 생활에서 또는 회사 생활에서 한번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정도 꼭 내가 이 책을 읽었으니까 직무를 이렇게 잘할게요 까지 구태의연하게 거기까지 연결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배웠던 메시지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외에도 사실 뭐 지원 동기를 물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소개서 강의를 할 때 지원 동기 입사 후법 우리 다 썼거든요. 쓴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쓰여졌다면 그걸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스피치 때 얘기했던 대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얘기하신다면 지원 동기 입사 후법은 굳이 여기 와서 또 면접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면접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뤄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 위주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아주 대장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1주차의 취업전략 강의서부터 8주차의 면접까지 전체적인 취업에 필요한 모든 강의들을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에 이 취업교과목의 모든 수업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멋지게 취업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